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면 해석편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곧 실기시험이 임박하기도 해서 이번 편은 특별편 느낌으로 실기시험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과 팁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시험 전 참고할 만한 사항이랑 시험 중 참고하면 좋은 내용으로 나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중 몇몇은 실전에서 쓰면 좋은 팁도 있으니까 실기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시험 전날이니 개인 공부 같은 준비물을 잘 챙겨야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딱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전동드릴입니다. 전동드릴 배터리만큼은 반드시 전날 완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드릴로 제어판이랑 배관까지 모두 작업하시는 분의 경우는 더더욱 충전을 꼭 해주세요. 작업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그것만큼 끔찍한 경우는 없겠죠. 두 번째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바로 수험표를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아니 수험표는 안 가져가도 되는데 저 피카츄 새끼 쓸데없는 거 알려주네. 크크루크 빰빙고. 수험표는 사실 안 가져가도 되지만 그 안에는 시험에 대한 주요 정보인 수험번호나 시험시간, 시험장 위치 등이 적혀있기 때문에 수험표를 가져간다면 시험장 앞에 가서 길을 헤맬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수험표 출력이 귀찮으신 분들은 수험번호, 시험장, 시험시간만이라도 메모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신분증은 사진 찍어 가시면 안 되고 실물로 꼭 챙겨가세요. 수험표는 없어도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지만 신분증은 없으면 시험 전에 입국 허당합니다. 신분증 안 챙겨가서 돈 날리지 마시고 꼭 잘 챙겨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용하는 개인 공구 말고 머리가 납작한 나사나 케이블 타이 혹은 작업시간 단축시키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점프선 이런 소모성 재료들은 가급적 가져가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수험생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시험에 지급되는 재료 외의 걸 사용하다 걸리면 부정행위로 식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소모성 재료는 가져가봤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피카츄 알보다 내 의사가 더 중요하니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꼭 감독관한테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약간 케바케이긴 한데 시험장에 나사 케이블 타이가 여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감독관 중에 나사 정도는 가져온 거 쓸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질문 있냐고 할 때 제가 나사랑 케이블을 따로 가져왔는데 이걸 써도 될까요? 처럼 꼭 먼저 물어보고 허락받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개는 앞서 말씀드렸듯 애초에 지급되는 재료라 여분이 거의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쓰는 것도 비슷해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점프선 같은 경우는 가져가지 마시고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험 전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네 번째 사항은 바로 공개 도면에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심할 경우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항들은 유튜브에 전기인응사 실기 유의사항이라고 검색하면 유튜브에 몇 개 올라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선 이분들 것을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이걸 왜 미리 보고 가라고 하냐면 이걸 안 지킬 경우 정말 실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2021년 2회차부터 공개 문제로 도면이 변경되면서 시험 난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채점관이 이런 부분에서라도 실수를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실수를 잘 봐주는 채점관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점관에 따라 케바케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읽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가 시험 전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볼 수 있겠고 이제 더 중요한 시험 중 참고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수험생 유의사항에 나오는 얘기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로 이야기를 구성해 볼게요. 크게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나눠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선 작업 전 참고할 사항은 바로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잘 숙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작업장에 입실을 하게 되면 감독관이 이번 작업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가령 LS1, LS2 인출선을 한 선만 빼서 내버려둘지 아니면 단자에 물릴지라든가 FLS 센서 부인 TB4의 E1, E2, E3 선 길이를 짧게, 중간, 길게 선으로 잡는다든가 TB1 전원 들어가는 인입부에 인출선을 잘 뽑으라든가 등등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걸 마치 실무에서 예시로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라고 보고 감독관은 현장 지휘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의뢰한 고객이 어떤 스타일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알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 사항을 인부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지시사항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현장에선 욕 한번 먹고 다시 고치는
유지하면 되지만 시험에선 탈락이랑 직결될 수 있는 큰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여담으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기능사 실기시험을 보던 때였어요. 당시엔 TC를 이용한 자동온도 조절 장치 회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FLS나 LS처럼 센스보가 있어서 인출선을 뽑아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날은 감독관이 한 선만 뽑은 다음 나머지 한 단자엔 걸쳐 놓으라고 지시했는데 작업을 다 마치고 최종 검토 과정에서 그냥 선만 빼놓은 걸 발견한 거죠. 결국 마지막에 감독관이 지시한 대로 고치고 나왔고 결국 그걸 고쳐서인지 아니면 동작이 이상이 없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한 번에 합격해서 나온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채점 진행했던 감독관이 잘 봐주시는 분이었다면 이 상태였어도 합격했을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잘 봐주는 감독관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봐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봐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꼭 감독관이 작업 전 지시하는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은 배관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하시면 좋은 건데 바로 배관 작업 전에 제어판 유관검사와 도통시험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네, 유관검사요? 도통시험이요?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관검사는 말 그대로 외관상 오결선, 미결선된 부분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도통시험은 도면에서 선들이 알맞게 결선됐는지 벨테스터기로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배관 작업 전에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배관 작업을 하는 과정 중이나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오류를 발견해서 제어판을 고칠 경우엔 벽판에 제어판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팔을 든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팔에 부담도 많이 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어판을 벽판에 붙이기 전에 유관검사, 도통시험을 먼저 다 진행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케이블 타이로 최종 마무리를 하고 배관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추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관검사랑 도통시험을 하는 요령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큰 틀로 따지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2, 3에 해당하는 개념이 유관검사 요령이 되겠고 4에 해당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도통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후 영상으로 다룰 계획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용은 가령 단자대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할 때 제어판부의 선이 이렇게 결선되었다면 밖에 있는 배관부에도 선이 이런 식으로 결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GL, WL이 있는 쪽 선이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려서 결선했다든지 YL, RL 공통선 부분을 잘못 결선했다고 하면 이럴 경우엔 오결선이 됐기 때문에 동작검사를 하나마나 탈락이겠죠. 두 번째는 주회로 부분의 선이 색상별로 순서대로 잘 결선됐는지 확인하라는 얘긴데 가령 이런 도면이 있다고 한다면 TB1에 L1, L2, L3, PE로부터 선이 나와서 MC12, EOCR을 거친 후 분기돼서 각각 MC1, MC2를 지나 TB2, TB3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결선이 잘 이루어졌는지 보면서 잘못 결선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벨테스터기를 이용한다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점검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플리컬레이 소켓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도면처럼 결선된다고 해보면 플리커 넘버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번호에 해당하는 단자의 선이 모두 잘 결선됐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되는데 만약 다른 소켓들도 있다면 나머지들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이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의 일부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나온 도면과 이 도면 모두 공개도면 5번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기구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넘버링을 이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이 구간을 결선해 보겠습니다. 접점의 이해 영상에서 지나가며 말씀드렸지만 전선은 단자까지만 결선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빨간색 선까지만 단자들끼리 연결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FLS의 3번, TB1의 4번, X의 6번, X의 2번, T의 2번, T의 8번, FR의 8번이 전선으로 결선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단 거리로 단자까지 결선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선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한 단자에 선이 2가닥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끝부분이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말단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부분과 끝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단자에 한 가닥만 물려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말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2가닥씩 결선된 것을 확인한 후 말단 부분을 벨테스터기를 이용해 도통시험을 하게 되면 패배로가 형성됐으니까 전기가 흘러서 소리가 삐 하고 나겠죠. 이런 식으로 제어판 내에서 결선한 모든 구간을 도통시험을 통해 결선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제서야 배관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추후 실제 공개도면 중 하나를 활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배관 작업할 때 참고사항인데 우선 세 번째
지시사항은 작업을 마무리한 후 빠진 선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독관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전원을 넣어주는 부분에 선을 뽑아준다든가 FLS나 LS 같은 센서부 인출선을 잘 뽑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결선을 해서 마무리해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멀리서 보다 보면 찾을 수 있는데, 네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꼭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박스에 있는 스위치랑 램프예요. 검토하면서 스위치가 잘 결선됐는지 도통시험을 꼭 해주시고, 램프는 작업을 끝내기 전에 안에 전구가 빠지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스위치 도통시험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 도면 일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 배치랑 도면 넘버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에 맞게 결선도 이렇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갈고리 표시는 이 도면상 안 보이는 부분까지 결선이 더 된다는 표시입니다. 13번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PB0, PB1이 공통으로 묶인 부분은 여기까지 더 결선해줘야 하고, PB1이랑 T2를 결선한 구간은 여기도 마저 더 결선해야 하고, T2랑 X1을 결선한 구간은 여기도 추가로 결선해야 합니다. 그 표시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배관부의 버튼까지 결선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결선이 이루어지겠죠. 참고로 저는 NC 접점을 1, 2번으로, NO 접점을 3, 4번으로 넘버링합니다. 간혹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표기하는 걸로 배우신 분도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걸로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쓰든 다 사용되는 넘버링 방식이니까 뭘로 쓰든 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제 스타일로 돌아와서, 아무튼 내부 결선은 이렇지만 저희는 이미 박스를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모습은 이럴 거예요. 저희는 여기 있는 PB0랑 PB1이 연결이 잘 됐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연결된 EOCR 4번부터 T2의 8번까지 버튼을 조작함으로써 도통시험을 할 수 있겠죠. PB1을 누르면 접점이 붙을 테니까 EOCR 4번에서 T2의 8번까지 도통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PB0를 누르면 다시 접점이 끊기면서 도통이 안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데, 벨테스터기를 EOCR의 4번이랑 T2의 8번 단자에 물려주세요. 단자에 물리는 건 악어집게형 벨테스터기가 아무래도 리드공용보단 좀 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EOCR 4번부터 가는 신호가 PB1의 3번까지만 갈 거예요. PB1이 A 접점이기 때문에 평상시엔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PB1을 누르게 되면 A 접점이 붙게 되면서 신호가 T2의 8번까지 가게 되고, 벨테스터기에서 소리가 날 겁니다. 이 상태까지 진행됐다면 이제 이 상태로 PB0까지 둘러보는 거예요. 그럼 B 접점이 열리게 되면서 길이 끊겼으니까 소리가 안 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박스 안에 있는 스위치가 결선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는 배관 작업 과정에서 드릴 진동 때문에 램프 안에 있는 전구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 심하게 헐거워질 경우엔 결선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램프 안에서 접속이 불량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관에 따라선 동작검사 도중 수험생을 불러서 보는 눈 앞에서 직접 램프 뚜껑을 벗겨 전구 조임을 확인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불이 안 들어오므로 불합격이라고 못 박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혹여 동작검사 도중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엔 감독관한테 램프 안에 전구가 풀린 걸 수도 있으니 확인 한 번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종 검토 과정에서 직접 램프 뚜껑을 벗긴 후 전구 조임을 확인하는 게 뒷얘기 없이 깔끔하니 좋겠죠. 박스에 달린 램프 뚜껑을 제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체결된 상태에서 잡아서 풀어주면 되는데, 간혹 너무 심하게 조여진 경우에 부신까지 빼서 확인해줘야 합니다만, 이렇게 뚜껑을 제거한 후 전구를 한번 조여준 다음 다시 뚜껑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램프랑 스위치는 마지막에 꼭 확인해주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합격이랑 매우 크게 연관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실기시험이 임박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실수 없이 다들 한 번에 붙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이었고요. 저는 다음에도 실기에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